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고가 이민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텍사스 대홍수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구조 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최대 40%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3정당 아메리카당은 기술 중심 정책과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고 주주들이 경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참전용사 커뮤니티의 반발로 VA 대규모 감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의 백신 권고 철회로 인해 임산부 접종 제한 논란과 함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킨과 맥주 중심의 치맥 페스트가 10월 미국에서 열리며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하루 2개의 키위가 배변 활동을 돕고 복부 불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초고가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이 제안, 과연 가능한 걸까요? 유미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비자를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금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자 시제품을 공개하며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6월에는 해당 비자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곧 시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요? 맞습니다. 이 골드카드 비자는 법적으로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자 종류를 새로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은 전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를 통해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1조 3천억 달러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26만 명이 500만 달러씩 비자를 구매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총 국가 부채 36조 달러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드 비자는 기존의 투자 이민 비자인 EB5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루트닉 장관은 골드 비자가 EB5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EB5는 최소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 골드 비자는 단순히 돈만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고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이민 변호사들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EB5 비자도 연간 1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골드 비자처럼 초고가 입국권을 새로 만들 경우 기존 제도와의 충돌 및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정 확보 수단으로 긍정적이지만 다수는 미국 입국과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된다는 인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의 케이트 후퍼 분석가는 미국의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자 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도 있죠? 네,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과거에 유사한 고가 비자를 운영했지만 주택가격 폭등과 사회적 반발로 인해 폐지했습니다. 안티구아와 바부다 같은 카리브 국가들은 단 몇십만 달러의 시민권을 주고 있어 미국의 골드 비자와는 가격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있는 건가요? 관심은 많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약 7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지만
아직 아무런 법적 기반이나 세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신청을 보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약 7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지만 아직 아무런 법적 기반이나 세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신청을 보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의 데이터 처리 방식도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트럼프 측의 도시의 조직이 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의 여러 부서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비자 신청 페이지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골드 비자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새로운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 통로 마련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심지어 관련 청문회에서도 이 안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행정부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의 유미정이었습니다. 돈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한 것인지 골드 비자 논란은 여전히 미국 정치와 이민 제도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윤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텍사스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커 카운티의 캠프 미스틱에서는 어린이와 인솔자 포함 27명이 숨졌고 아직 11명이 실종 중입니다. 과거에도 홍수 피해가 잦았던 이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도 집과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었고 남은 사람들은 물에 잠긴 가재도구를 꺼내며 일상을 복구 중입니다. 한 자매는 손을 맞잡은 채 숨진 채 발견돼 주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색 헬기가 드론과 충돌해 비상 착륙을 하는 등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일본, 태국,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에 대해서 최대 4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윤범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이번 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들을 겨냥해 연쇄적인 고율 관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관세는 25%에서 40% 사이로 사실상 4월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의 연장선에 해당합니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은 25%, 미얀마와 라오스는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가 존재하는 한국도 관세 대상이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건 기존 협정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 무역 전문가 웬디 커틀러 전 협상가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이례적이며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 크게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연속 게시글 형식으로 공지했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상대국이 보복성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도 그만큼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소 공격적인 메시지에 해당 국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이 관세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도 관심사인데요. 기존의 관세 유예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4월에 발표된 관세 유예 조치는 이번 주 수요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 8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주는 동시에 상대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회복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들을 보며 어떤 나라가 미국을 뜯어먹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안한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1% 미만이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길까요? 아니면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도 있나요?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으면서도 위협은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을 유도하려는 전술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관세 서한이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 다수의 무역 합의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으며 최근 베트남과 합의했다고 밝혔던 내용도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은 강한 드라이브로 협상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글로벌 무역 체계에 미칠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제3정당인 아메리카당을 공식 창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플랫폼 X를 통해 당의 핵심 정책 방향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 감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국방 현대화,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장, 출산 장려 정책, 중도 실용주의 기조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2조를 신성한 권리로 언급하며 강하게 지지했고 기존 법정 화폐는 희망이 없다며 비트코인 지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머스크는 양당 체제를 사실상 하나로 움직이는 부패한 구조라고 비판하며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대통령 선거보다 연방 상하원 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자 테슬라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경영 복귀를 약속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치에 다시 몰두하자 주가가 하루 만에 7% 급락했고 일부 투자사들은 관련 펀드 출시도 중단했습니다. 주주들은 CEO로서의 집중력이 결여됐다면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신뢰만 잃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제향군인부 VA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8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감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자발적 퇴직과 이적으로 올해 말까지 약 3만 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참전 용사단체들과 내부 직원들의 강한 반발 이후 내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정치 기반인 참전 용사 커뮤니티의 여론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VA는 현재 서비스 품질과 업무 성과가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필수 인력과 보건복지 관련 직무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권고를 철회한 데 대해서 미 소아과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에 발표된 이 권고 철회로 인해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려워졌으며 일부 주에서는 약사들이 임산부에게 접종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케네디 장관이 과학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백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치의 무효화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SNS로 세계를 위협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했고, 남아공 대통령도 힘이 곧 정의일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트럼프는 브릭스의 반미 노선에 동조하는 국가엔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지만, 브릭스는 우리는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브릭스는 최근 11개국으로 확대되며 세계 경제의 3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성장 중입니다. 한국 대표 먹거리 축제 치맥 페스트가 오는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치킨과 맥주를 중심으로 한 K-푸드를 넘어 K-뷰티와 K-공연까지 아우르는 종합 K-컬처 행사로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 몰에서 사흘간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식 디저트, 소주 칵테일, 편의점 음식 등을 직접 맛볼 수 있으며 소맥 제조법과 한강 라면 같은 SNS 인기 컨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각 지역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K-EDM 무대도 함께 마련이 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K-푸드와 K-컬처를 현지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수출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내 5개 도시 순회 개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약 없이 변비를 완화하고 싶다면 키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개의 키위를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배변 횟수가 늘고 복통, 팽만감, 배변 시 긴장감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키위에는 소화 효소인 아크티니딘과 풍부한 비타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돕습니다. 일반 섬유질 보충제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껍질 없이 먹어도 충분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